요즘 뉴스를 보든지 TV를 보든지 이러면은 사람들이 항상 어느 순간에도 이쪽에서는 이쪽을 비판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또 이쪽을 비판하고 결국은 어느 쪽이 됐든 비판만 무성하다.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판을 참 아낌없이 하고 망설임 없이 하고 이런 것을 보고 있는데 한번 비판이라는 것은 어떤 단계를 거쳐서 행해지는 것인가 그걸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봅시다. 비판도 의사소통입니다. 다만 비판이라는 성격 그런 의사소통은 좀 특이하죠. 좀 다릅니다. 비판이라는 의사소통은 그 비판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선뜻 반갑게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좀처럼 쉽지 않은 그런 방식의 의사소통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어떤 사람이 글을 썼다. 그 글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면 먼저 문장을 읽어야 하겠죠. 어떤 사람이 말을 했다. 그러면 그 말을 먼저 들어야 하는 겁니다. 선행행위가 요구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비판을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비판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그의 글을 제대로 읽어야 합니다. 잘 읽어야 하는 것이죠.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들어야 하는 겁니다. 갑자기 없던 쉼표를 없던 따옴표를 쳐놓고 비판하면 그것은 잘못된 비판이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한 대로 그 사람이 쓴 대로 그대로 먼저 읽고 듣고 이래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보내는 의미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것이겠죠.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하는 능력이 없으면 비판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글이나 말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상당한 능력자들끼리 공을 주고받듯이 하는 일종의 경기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그렇게 글을 읽거나 말을 듣고 나서는 이제 평가를 해야 하겠죠. 이해한 다음에 이 평가를 할 때는 내 맘대로 해도 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1차 평가입니다. 그런데 내가 평가해 보니까 틀렸다. 이것은 비판이 아니죠. 자, 상대방은 가령 시큼한 냄새가 나는 음식을 맛있다고 한다. 나는 시큼한 냄새가 나는 음식은 상했다고 한다. 이럴 때 앞에 있는 것을 아무리 잘 이해를 해도 그것을 아무리 주관적으로 분명하게 평가를 해도 이걸 가지고 상대방을 비판하게 되면 비판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는 바로 그저 다툼으로 바로 직행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기중심적으로 평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게 좀 작업이 어렵습니다. 객관화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평가를 합니다. 그때는 나와 저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오는 것만 가지고
평가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죠. 어떤 운동 경기를 할 때 규칙을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있는 규칙이고 그걸 지키기로 했을 때 규칙 위반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나만 알고 너는 모르는 규칙이라고 하면 애초에 이야기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의사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이해하고 또 내가 객관화, 남들은 어떨까? 상식적으로는 어떨까? 이렇게 객관화할 수 있는 데까지 한 다음에 2차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이렇게 2차 평가를 내린 상태에서 비판을 외부로 표현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하는 겁니다.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신중해야 하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아주 진지하게 상대방의 의사를 이해한 다음에 하게 되는 내가 이러한 행위를 하겠다 하는 의사결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은 어떤가 하면 무엇이건 이슈만 던져주면 어떤 이슈만 주어지면 그러면 즉시 편을 가릅니다. 그리고 어느 편인가는 가담을 해서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을 어디에서나 너무 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완전 자동이더라. 그렇게까지 보입니다. 심지어 자기의 공격 상대가 누구인지 모를 때에도 싸웁니다. 팀플레이라는 개념으로 우리 진영이 아니면 그냥 공격한다. 왜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논리도 없고 목표도 없고 과연 이것이 자유의지가 있고 책임감이 있고 이런 존엄한 인간이 할 짓인가? 도저히 그 범주에 넣어줄 수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국인들이 얼마나 싸우기를 좋아하는가. 어떤 앞에서 이야기했던 기본 룰을 안 지키는 경우가 대단히 많죠. 어떤 사람이 글을 쓰면 한 구절만 띄어내서 공격을 하고 그러다 보니 그게 그 말이 아닌 경우도 있고 또 좀 우스갯소리 같지만 한자어를 몰라갖고 분노하면서 비판을 하는 경우도 이것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을 여러 가지 뜻이 가능한 것 중에 굳이 협소한 어떤 뜻을 가지고 가서 그걸 가지고 비난을 합니다. 이런 일들, 이런 거는 애초에 규칙을 어긴 것이고 비판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인들이 참 쉽게 화를 내고 잘 싸운다. 요즘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우리 한국인들이 걸핏하면 화를 내고 싸웠다, 난동을 부렸다. 요즘에는 한국인들이 그야말로 교양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런 뉴스가 외신에서 그런 뉴스를 볼 때가 좀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미국 유튜브에 그 한국인들이 이렇게 싸웠다. 미국 경찰이 이렇게 처리했다고 하는 그런 영상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미국의 그 음료수를 파는 상점에서 남자가 60대라고 합니다. 이 60대 남자가 가서 이제 녹차맛 음료수를 산 것이죠. 그런데 사가지고 집에 가서 보니까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
이게 이제 사건의 발단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손님이 일단은 전화로 항의를 하고, 그래도 아마 원하는 대로 해결이 안 됐던 모양이죠. 전화로 항의를 하고, 그 다음에 직접 찾아가서 항의를 하고, 사과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그 음료수를 판 알바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자 점원에게 이거 네가 마셔봐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 과정만 보면 우리 한국에서도 말다툼이 일어날 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좀 좋지는 않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긴 있더라 싶지요. 그 정도 돼 보이죠. 그런데 이제 이 여점원이 안 마시겠다, 새로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보고 그 상점에 있던 다른 종업원들이 F로 시작하는 욕을 했다든지 자기들끼리 이렇게 했다든지 해서 이 손님이 이제 그 다른 점원들이 욕설하는 걸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때 화가 났겠죠. 그래 60대 한국 남자는 한국인인 남자는 이 음료수를 그 여직원에게 던지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제 세세한 거는 모르겠는데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경찰이 출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손님 쪽에서는 저 점원들의 지금까지 보면 화날 수도 있죠. 그 점원들의 태도가 나빴다. 내가 많이 불쾌했다. 나는 손님인데 손님 대우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항의를 했답니다. 근데 미국 경찰의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많이 다른 것이죠. 한국하고는 이 사람들이 한국에 살면서 거기 간 사람들인지 거기에 정착한 미국 문화를 아는 한국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미국 경찰 이야기는 점원들의 태도가 그렇게 나쁘면 이 상점을 앞으로 이용하지 마라. 다시는 여기 안 오고 딴 곳을 이용하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손님인 건 맞지만 손님으로서 하는 행동을 지금 넘어선 손님이라고 해도 당신이 한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할 권리가 있는 게 아니다. 그런 것이죠. 음료수를 던지려고 했다든지 이런 거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 경찰 이야기는 그까지 음료수 한 잔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할 이유는 안 된다. 당신이 어른답게 행동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계속 아마 큰 소리로 고래고래 이렇게 했는지 상황이 그런 것 같죠. 경찰 이야기가 목소리를 낮추십시오. 당신은 아주 공격적인 행동을 했고 그런 것을 보였고 여기 있는 다른 모든 손님들이 그걸 다 지켜봤다. 또다시 이렇게 언성을 높이거나 난동을 부리면 연행하겠다 이렇게 주의를 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를 듣고 또 경찰이 그 손님과 그 상점 사이에 중재도 하고 만류도 하고 이랬는데 이 손님은 이제 분이 안 풀린 거겠죠.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항의하고 하는 그쪽 표현으로는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양측의 이야기를 다 진술을 듣고 하고 나서 이 손님을 처벌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 손님에게는 범칙금을 부과했고 또 법원에 출석해서 소명을 하라.
아마 즉결처분 같은, 즉결심판 같은 뭐 그런 종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 상점에 앞으로 출입을 금지하는 명령을 했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손님의 딸도 그때 거기 도착을 했는데 경찰이 앞으로 법원에 가는 것은 어떻게 하고 이제 이런 법 절차를 설명을 했을 때 손님의 딸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나는 의사다. 나는 그런 거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는, 지식인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뉴스에는 나왔습니다. 의사가 법 절차에 대한 설명을 면제받을 어떤 특별한 위치에 있지는 않죠. 그런데 하여튼 좀 상황이 안 좋게 가려니까 이런 말까지 보도가 됐습니다. 게다가 이 손님이 60대 그 남자는 경찰에게 자기가 들고 온 음료수를 주면서 이거를 보관해달라. 얘네들이 나한테 먹을 수 없는 음료를 줬다는 증거물이니까 보관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법정에 가서 제대로 싸우겠다는 그런 생각이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거절당했습니다. 경찰이 음료수가 맛이 없다고 해서 그게 법 위반은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보관해 주는 것을 거절한 것이죠. 이것을 우리 뉴스로 보도를 하니까 국내 온라인 게시판에서 그리고 뉴스 댓글 이런 데서 또 크게 두 편으로 나뉘어서 이제 공격하고 비판하고 그 중에 마음에 안 들면 댓글 쓰는 사람들끼리 싸우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한국인 손님이 잘못됐다 하는 그 댓글을 소개해 놓은 것들을 보게 되면 한국에서 윽박지르고 떽떽거리던 그런 것을 미국에서도 또 했느냐 이런 것도 있고 음료수 맛없다고 먹어보라고 하는 것은 진상행동이다. 요즘 이 진상 소리가 참 많이 나오죠. 어린 서비스직 여자에게 그 화를 내고 음료수 던지고 하는 거는 이게 한국 사람들 저 모양이다 뭐 이렇게 막말도 있고 또 뭐 이제 반대편으로 또 한편으로 그 의사라는 딸 그 뭐 특권 의식을 그런 식으로 드러내느냐 이제 그것도 좀 미움받는 요소로 나왔습니다. 어떻든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인 좀 이상해 이런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한국인들도 남을 가리키는 거긴 하지만 한국인들 좀 이상해 좀 싫다는 느낌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 손님이 그렇게 가는 게 도를 지나쳤지만 그 사람이 자기가 원했던 것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알 수 있죠. 이 뉴스를 보고 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60대면은 젊죠. 지금 한국에서는 60대는 노인이라고 하지를 않는데 아마 이 사람은 그 음료수 만드는 곳의 시스템을 잘 몰랐던 모양이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그 체인점화된 상점에서는 음식의 맛을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거의 매뉴얼대로 만들죠. 아마 거기에서 어떤 다른 요소가 개입이 됐든지 실수를 했든지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마 이 60대 손님은 우리나라 옛날식으로 보통 그 솜씨 좋은 가령 어떤 요리사가 어떤 음식을 만들 때
그 사람이 잘못 만들면 그 사람이 먹어보고 아 이거 잘못됐는데 하는 이런 당연한 가정을 전제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여점원 보고 네가 만들었으니까 이거 네가 먹어봐라. 너 같으면 이것을 먹을 수 있겠느냐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 점원은 아마 맛을 모를 거다 싶습니다. 매뉴얼대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음식을 만드는 그 AI 기술이 접합된 그 로봇들 이런 게 점점 도입이 되면서 이런 직업들이 먼저 대체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인의 감각으로 보면 그 사람이 고함을 치고 계속 화를 내고 경찰관이 그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자기의 감정으로 거기에 대응을 하고 한 것들은 현명하지 못했고 또 잘못됐고 그래서 저런 자기 스스로 거기에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지만 한국인의 그 감각은 이해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처리가 안 됐죠. 미국이니까. 그리고 우리의 그 댓글을 쓰는 사람들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습니다. 좀 더 남의 제3자의 일일지라도 이런 사정이 있는 것일까? 그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생각해 볼 수는 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든 우리 한국인들은 참 화를 잘 냅니다. 근데 왜 걸핏하면 분노하는 것일까? 뉴스 제목을 봐도 분노 참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주 쉽게 나오죠. 우리 한국인들은 참 쉽게 분노합니다. 마치 어디에 이렇게 분노 주머니가 있어서 그 분노 주머니를 가득 채워놓고 사는 것처럼 이렇게도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분노하는 사람들, 그 분노의 앞단계에는 뭐가 있을까? 어째서 그렇게 신속하게 분노할 수 있을까? 사람이 신속하게 분노하는 것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는가? 그것은 항상 초조하고 또 긴장 상태에서 사는 사람은 쉽게 분노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소의 그 감정이 불안한 상태, 이게 일상이 돼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분노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떨까? 마음이 편치 않을 겁니다. 불안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글자이기도 하죠.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하고 조마조마하고 그리고 긴장하고 있고 이게 마음이 여리거나 겁이 많거나 한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톡 건드리면 바로 폭발하는 그리 간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치 않다. 이게 참 너무 순화된 표현입니까? 자기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남에게도 잘 대하지 못합니다. 분노를 정말 퍼붓듯이 자기 속에 있는 분노가 바닥이 드러날 때까지 다 들이붓는다. 이런 식으로 분노를 표현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곳저곳 보면은 참을 수 없다고 하는 그 의사표현의 방식이 많죠. 항의하는 경우도 있고 눈물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 고함을 치는 시위를 하는 경우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전반적으로 분노가 넘쳐난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보면 사회 전체가 집단적으로
융단 폭격을 한다. 그런데 거기 쓰는 포탄이 무엇이냐? 분노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폭력성이 대단한 겁니다. 왕따라고 하는 것이 폭력인데 이 분노 융단 폭격은 직접적인, 어디에 좀 이렇게 가려두지도 않고 내놓고 쏟아붓는 그런 폭력입니다. 그래서 자, 저 사람을 공격 대상으로 삼자. 이렇게 분노의 공격 대상을 발견하면 너도 나도 달려가서 거기 분노를 들이붓습니다. 그 전까지는 일면식도 없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철천지 원수였던 것처럼 복수하듯이 가서 분노를 들이붓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개인이라는 것은, 개인은 그렇게 집단의 공격 앞에서 무력하죠.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분노를 퍼붓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부터 그 떼거리로 몰려왔던 분노 공격자들이 안색을 싹 바꿉니다. 그리고는 누구 때문에 죽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을 죽게 한 원인 제공자를 찾아낸 다음에 다시 새로운 분노 배출을 시작하는 겁니다. 분노 폭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참 나쁜 사람들이죠. 나쁘다기보다는 한심한 사람들인 겁니다. 또 미개한 사람들이라고 봐야 하겠죠. 그런데 이게 한국에서 우리가 그저 책장을 넘기면 다음 페이지가 나오듯이 뉴스를 넘기고 길거리에 나가보고 시장에 가보면 있습니다. 꼭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만 겁니다. 이 나라가. 어떻든 한국인은 이렇게 분노가 많다는 것은 그 앞에 불안, 초조, 긴장, 그리고 밖으로 나오는 것은 분노. 이런 것들과 가족처럼 생활하고 있다. 이런 것들과 동거하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이 이렇다. 국민들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거의 일상화가 됐다. 이런 사회 심리 상태인 곳에서는 바로 이것이 상인, 그러니까 장사꾼, 그리고 정치인, 이 경우는 나쁜 정치인이 되겠죠. 나쁜 장사꾼, 이들에게 이용당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이 있는 나라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간판을 걸었든 말았든 결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이런데 아주 조종하기 좋은 조종관이 이렇게 딱 눈앞에 보이는데 나쁜 장사꾼, 나쁜 정치인들이 그걸 가만두겠습니까? 반드시 이용해 먹는다.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한국인들 분노한다. 요즘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뉴스를 보면 아직도 광화문에 분노는 충만하죠. 또 인터넷 게시판을 봐도 분노는 결코 결핍되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뉴스도 그렇고 영상들을 봐도 그렇고. 그런 한국인들이 무엇이든 이슈만 던져주면 이렇게 편을 가르고 어느 쪽인가는 가담을 해서 죽기 살기로 싸우는 그 순간에는 몰아지경이 된다. 싸울 때는 거기에 땅이 무너질 것을 걱정도 하지 않는다. 그저 어느 편에 가담해서 싸우면 그것으로 100% 만족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겁니다. 그냥 자동이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다. 여러분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이 앞에 있는 여러분이 그렇다는 뜻은 아닌데, 아니라고 말하는 저 사람, 그 사람, 또 어떤 사람, 그들에게 거울을 보여주고 싶다.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내 말이 옳다고 계속 고집을 부리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을 어떻게 좀 더 낫게,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여러분에게 어떻게 그런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을까? 내가 여러분에게 정답을 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면 정답을 듣고 그 정답을 잘 활용해서 더 나은 삶을 살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정답을 주더라도 별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상대방하고 나란히 살아가는, 상대방을 내가 아무리 싫어해도 저것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도 어떻게 없앨 도리가 없습니다. 그냥 옆에서 제각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나란히 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거를 깨달아야 합니다. 저 사람이 나쁘다고 망치로 두드려서 못을 박듯이 안 보이게 할 수 없다. 그런데 그 짓을 왜 하느냐? 그냥 같이 살아가는 거다. 이것을 자각하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든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면 뜻밖의 좋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내가 실제 내 능력보다 더 현명한 사람으로서 어떤 판단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역시 그 전에 구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속이 부글부글하면 저 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반드시 가서 한마디 해야지, 이러고 있으면 차분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글을 쓰고 말을 할 때, 글을 쓸 때 정말 쉼표를 제대로 찍어가면서 글을 쓰자. 말을 할 때 나도 좀 숨을 쉬면서 말을 하고, 듣는 사람도 그걸 듣느라고 숨차지 않게, 그래서 좀 쉴 때 쉬어가면서 말을 하자. 그리고 이 말을 한다든지 어떤 행동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신중하게 하자, 이런 것입니다. 별거 아닌데 이것이 바로 지옥과 천국을 가르는 그런 벽이라는 것을, 이게 세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해보면 여러분이 느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몸도 마음도 빨리빨리 여기에서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느린 듯한 속도, 이게 정상 속도입니다. 이게 정상 속도라는 것을 깨달아야 이 흐름을 타겠죠. 살짝 느린 듯한 이 정상 속도, 나도 호흡이 가쁘지 않고 듣는 여러분도 전혀 숨이 차지 않고, 이런 식의 의사소통, 또 사고를 하고 결단을 하고 행동을 하고 하는 이런 걸 통해서 고상하게 살아가자. 그러면 설령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환경이 좀 어렵게 나쁘게 되더라도 그중 최상으로, 그중 최고로 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